자, 다들 좀 쉬셨어요? 자, 그럼 이제 오후 두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전에는 주로 그림 그리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정렬이 빨리 되고, 어느 속성은 어디에 영향이 있고, 속성 찾을 때 헬프는 어디서 뒤지고, 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마이 플랫폼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툴은 그리면 아마 다 그림 그릴 거다. 속성은 헬프 보면 다 아실 거다. 자, 오늘의 포커싱은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 핸들링. 그죠? 얘네들은 데이터를 어떻게 쓰나. 특히나 제가 첫 시간에 마이 플랫폼 구성도 보여드리면서 데이터셋. 이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 데이터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다 다 연결해서 쓸 거예요. 자동으로 보여지고 자동으로 변경 처리됩니다. 뭐 이상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 내용을 공부하려고요. 자, 데이터셋이 뭔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그렸던 데이터셋 어떻게 만드는가? 자, 어떻게 만드냐면요. 자, 걔는 좀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나머지 컴포넌트들처럼 그리지를 않고요. 여기 방이 따로 있어. 좀 보이시죠? 그죠? 디자인하고 디자인 소스 봤어요, 저희가. 디자인의 소스 상태로 보여주는 거. 자, 요 공간 사이에 데이터셋이라는 탭이 보입니다. 자, 위치 찾으셨어요? 자, 얘를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셋 디자인 공간이 나와요. 데이터셋도 사실 역할로 따지면요, 버튼이나 뭐 기타 오브젝트하고 다르진 않습니다. 예, 화면 위에 올라가는 컴포넌트. 그런데 얘가 워낙 데이터를 다루는 일을 저희가 중요시 하다 보니까 얘만 독방을 줬어요. 예, 여기 너 혼자 써요. 관리하기 쉽게. 자, 해당하는 컴포넌트 여기서 꺼내지를 않고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만들 수 있어요. 한번 툭 누를 때마다 컴포넌트 하나 생성. 만드는 방법만 이래요. 쓰는 거는 나머지 프로퍼티 창을 이용해서 내용 속성 정하는 거 버튼하고 똑같습니다. 버튼처럼 오브젝트 선택하고 속성 창에서 내용 변경하시면 반영. 특히 이제 이름 같은 거, 아이디가 이름이죠. 자, 이름 같은 거 변경하고 싶을 때 여기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 부분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게 데이터 구조다 보니까 데이터 레이아웃을 잡는다거나 그 안에 가상 데이터를 넣는 공간들이 필요해서 디자이너가 따로 빠져 있고요. 자, 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테이블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데이터형 테이블, 데이터를 보관해주는 장소, 버퍼. 자, 얘가 구조가 테이블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테이블 아시죠? 그죠? DB 안에서 쓰시던 테이블 어떻게 생겼어요? 테이블 있고 컬럼 정보 있죠? 그죠? 자, 얘도 컬럼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자, 이 정보를 여기다가 잡으려고. 자, 뭐든지 필요하면 요 버튼을 기억하세요. 자, 플러스, 추가, 마이너스, 삭제. 자, 플러스 한번 누를 때마다 컬럼 하나씩 생길 겁니다. 자, 물론 디폴트명으로 생기지만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양식대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위에다가 열심히 제가 컬럼 정보를 추가 삭제하니까 밑에 있는 거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네요. 그죠? 자, 왜냐? 얘는 데이터를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가 변하는 걸 계속 반영해 주는 거죠. 자, 위에서는 구성만 잡습니다. 얘가 어떻게 생겼다. 자,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들었다. 자,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여기가 실제 테이블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플러스 기호 한번 누를 때마다 빈 레코드 하나씩 생겨요. 자, 그리고 숫자나 문자의 값들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이 좀 그렇죠. 예, 왜냐? 해당하는 거 데이터셋 만드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쓰겠다니까 만들어야죠. 자, 해당하는 데이터셋이 테이블형 구조로 생겼다니까 컬럼까지는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알쏭달쏭한 거죠. 데이터를 넣었단 말이에요, 손으로. 그럼 얘네들은 데이터 다 그려서 쓰나? 그죠? 그런 생각 하시겠죠? 자, 그럴 일 없습니다. 저희도 데이터는 DB에서 꺼내다 쓰겠죠. 꺼내 갖고 와서 담으면 요런 모양일 거예요.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모양으로 보여주고 말지 굳이 왜 타이핑 기능까지 넣어줬느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디자인을 하실 거예요. 그죠? 화면을 그리실 거죠? DB는 다 돼 있으세요? 서비스는 다 돼 있으세요? 아닌데도 화면이 먼저 그려져야 되는 날이 많습니다. 그죠? 자, 일단 시간이 급하니까 요 모양대로 일단 화면부터 그려 그러잖아요.
자, 근데 그리고 나면 꼭 문제가 생기죠. 왜? DB랑 연결을 안 해봤으니까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사이즈는 제대로 잡았는지, 오퍼레이팅은 제대로 흐르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테스트용 데이터를 넣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이걸 일일이 오브젝트에다 마다 넣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일이 넣고 일일이 빼고 귀찮았지만 이제는 가상 구조를 만들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직접 해서 집어넣고 필요 없으면 이 공간을 날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리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자, 미처 DB가 완성되어 있지 않아도 화면을 완벽하게 그릴 수 있어요.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서, 테스트용 데이터를 만들어서. 근데 이 테스트용 데이터를 오브젝트마다 일일이 집어넣지 않고 구조화시켜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일일이 세팅하고 일일이 지우는 과정 없이 한 군데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장점으로 보겠어요. 자, 실제로 여러분이 이 구조를 활용하실 거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테스트 말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모양도 이거 비슷하게 쌓일 거예요. 물론 모양은 여기 데이터는 달라지겠죠. 자,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데이터셋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은 더 이상은 직접 만들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것도 일일이 만들면 우리가 또 알파벳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알파벳 틀려가지고 로직에서 한참 헤매니까 자, 만드는 과정까지 이렇게 익히시고요. 자, 얘는 지울게요. 지우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제를 복사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베이스 그룹 밑에 베이스 사원이라는 예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시작놀이에서 얘 보여드렸죠? 오늘 이 화면 만드시다 그랬잖아요. 자,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셋 미리 다 만들어져 있어요. 얘는.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4개 다 필요해요. 4개 다 가져오세요. 컨트롤 A도 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다 가능해요. 버튼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대로 복사해다가 여러분 폼에다가 붙이기 할게요. 자, 4개 다 붙일게요. 자, 4개 다 가져오셨죠? 자, 그 중에서 DS 사원이라고 불리우는 놈. 바로 이게 메인 데이터셋입니다. 오늘의 메인. 사원 관리죠, 오늘. 자, 그래서 사원 관리 정보가 이 안에. 자, 컬럼을 9개 정도 디자인을 했고요. 자, 밑에 데이터가 5개 들었네요. 자, 얘네들의 목적은 뭐라고요?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 그죠? 또 여러분 화면 작성하시다 보면 그런 거 있죠? 이 화면에만 국한된 데이터. 그죠? 자, 그런 건 뭐 직접 코딩해서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 경우. 자, 2가지 경우로 사용을 해보자. 자, 요거 할 때 손질 하나만 할게요. 복사하다 보면 늘 이게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이벤트. 네, 자, 이벤트 목록을 일단 다 지우겠습니다. 이벤트 만들긴 나중에 할 거니까 자, 얘 싹 지워놓을게요. 자, DS 사원의 이벤트 들었죠? 자, 걔네 그냥 지워주세요. 자, 다 지워주세요. 자, 얘 하나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 요게 메인이구나. 그럼 나머지 3개는 뭐 하는 거죠? 나머지 3개. 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 한번 찍어보시면 내용 금방 파악되실 겁니다. 그죠? 부서 코드죠. 여러분들 DB 안에 부서 코드 테이블 존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통 코드 테이블 안에 부서 코드가 들어있을 수도 있죠. 자, 어쨌거나 조건에 따라서 적당한 내용으로 가져다가 놓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의 공통 코드 테이블과 화면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여줄 재료입니다. 자, 그래서 코드 테이블은요, 3개 조회해봤어요. 하나는 부서 코드, 하나는 직급 코드, 하나는 성별 코드.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완성을 하셨냐면요. 제가 드린 프로젝트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C 밑으로. 그죠? 자, 그래 놓고 툴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띄워서 여기서 추가했어요. 그죠? 자, 추가한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요렇게 들어온 거죠. 자, 얘를 열고 자, 해당하는 오픈 프로젝트를 통해서 열고 보니까 얘가 요렇게 생겼다란 말이에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룹을 하나 추가해봤죠? 자, 추가할 땐 어떻게 해요? 파일 밑에 뉴 메뉴, 어플리케이션 그룹 추가. 그럼 이 창이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서 플러스 메뉴 눌러서 하나 추가. 그리고 이름을 원하는 이름으로 수정. 자, 이러면 하나가 생겼던 거예요. 자, 이 그룹 밑에다가 폼 만드셨죠, 지금? 자, 폼은 또 어떻게 만들었어요? 똑같이
파일 밑에 뉴 메뉴, 그죠? 폼 선택해서. 자, 이때 템플릿 기능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등록은 사이트마다 등록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만 empty 쓸 거라고 그랬어요. 자, empty 가실 때, 모든 폼 가실 때는 name하고 id 있습니다. 그죠? name이 저장되는 파일 이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id는 로직에서 쓰는 id, 그죠? 자, 두 개를 잘 구별해서, 내지는 똑같이 통일해서, 자, 내용들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해당하는 폼 바로 옆에 플러스 기호가 보이실 겁니다. 자, 플러스 기호 한번 눌러보세요. 자, 여러분이 작업하신 화면의 디자인과 데이터셋, 로직 등등을 분류를 해서요, 요 세 파트로 나누어 담아 놓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셋, 방금 만드신 데이터셋들을 묶어놓은 공간이에요. 자, 지금 저희가 베이스 사원 밑에서 복사해다가 4개 만들어 붙였죠? 자, 4개가 이렇게 나란히 들어있습니다. 이름 다 보이시죠? 그죠? 자, 원하는 게 있으면 더블 클릭하시면 찾아줘요. 많이 있을 때 얘를 익스플로러로 이용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옆에 있는 플러스 기호 눌러주면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기호 누르면 얘가 어떻게 생겼다, 뭐 이런 내용도 다 보여줍니다. 자, 그 밑에 보면요, 컴포넌트라고 하는 위치가 보이세요? 자, 얘도요, 옆에 플러스 버튼이 붙어 있네요. 자, 얘는 뭐냐면 화면에 구성되어 있는 컴포넌트 중에서 데이터셋만 빼고 나머지는 다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버튼을 4개 그렸죠? 자, 찾고자 하는 버튼 있으면 더블 클릭을 통해서 위치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스태틱도 하나 붙였네요. 자,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자, 밑에 보니까 스크립트라고 하는 공간이 보이는데 얘는 플러스가 없네요. 아직까지 저희가 로직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직을 만들면 얘가 이 안에다가 그 함수 목록 있죠? 목록을 쭉 붙여줄 거고, 해당하는 목록을 더블 클릭하시면 코딩할 수 있는 위치로 자동 접근해 줄 거예요. 자, 얘가 그래서 익스플로러인 거죠? 탐색기. 자, 이 안에 있는 객체들을 찾아주고 위치를 접근해 줍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데이터셋이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데이터셋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 단지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게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써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디자인에 보시면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 위에 상단에 보이시죠? 그죠? 자, 얘네들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뒤에 데이터셋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 얘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자, 선택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당한 걸 고르겠습니다. 자, 적당한 방법으로 저는 얘부터 써보려고요. 그리드. 여러분 웹에서 쓰시는 테이블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가운데 공간에 격자무늬 모양을 띄고 있는 그리드. 자, 얘를 가져다가 화면에다가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테이블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드. 자, 위치 찾으셨어요? 자, 그리드 나오셨죠? 자, 근데 그리드가 웹에 있는 테이블하고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모양으로 봐선 전혀 안 비슷하네요. 그죠? 테이블은 적어도 헤더가 있고 컬럼이 있고 레코드가 있는데, 그죠? 얘는 아무것도 없네요. 자, 얘는 여러분이 HTML 코딩하는 걸로 따진다면 테이블 태그만 달랑 써놓은 상태예요. 지금 테이블 태그, 마감 태그, 위드 하이트만. 자, 이 안에 우리가 뭘 잡아야 되죠? TD, 그죠? 컬럼 수를 잡아야죠. TR, 레코드를 잡아야죠. 자, 이 작업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자, 근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마우스 놓으세요. 네, 구경만 하세요. 제가 이렇게 하세요 할 때까지 그냥 상황을 지켜보세요. 자, 원래 그리드는 디자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당하는 그리드에서 디자인이 필요하면 더블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디자인 에디터 창이 열려요. 자, 여기서 지금 버튼이 아무것도 없죠? 자, 이런 거 나올 땐 대다수 마우스 버튼에 붙어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내가 컬럼, TD죠? TD를 몇 개 쓸 건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헤드라인이 필요하면 레코드를 하나 추가할 수도 있어요. 자, 레코드 실제 출력 부분을 바디라고 부릅니다. 자, 바디라인이 보이고요. 자, 맨 끝에 혹시 합계 같은 게 필요하시면 서머리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썸너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 잡는 거예요. 자, 그러고 마무리해서 클로즈 합니다. 자, 이제 모양이 이렇게 잡히죠? 근데 조금 이상해요. 왜냐?
제가 한 줄이었지만 그래도 바디를 하나 잡았단 말이죠. 근데 화면에는 안 보이죠. 디자인이라서 그런가 실행해도 안 나옵니다.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웹에서 사용하셨던 테이블하고 마이 플랫폼 그리드는 겉모습만 비슷하게 생겼어요. 내용 성격이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 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웹에서의 테이블은요, 라인을 먼저 결정해요. 내가 몇 줄 그리겠다. 결정을 하고 루프를 돌면서 라인을 만들고 거기다 데이터를 담고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마이 플랫폼은요, 라인 수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몇 줄 그릴지는 얘가 알고 있어요. 데이터셋. 이 안에 들어있는 개수만큼 그릴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그릴지만 결정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 누구랑 연결해서 그려야 되겠다. 그러고 두 개를 연결해주면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개수만큼 얘가 이 바디 한 세트를 반복할 거예요. 개수만큼.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연결을 하면 데이터셋에 지금 5건 들어있으니까 5줄 나올 거고, 조회 버튼에다 코딩해서 저희가 10건 가져다 심으면 10건 나올 거고, 100건의 데이터를 조회하면 자동으로 100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라인을 먼저 결정하는 테이블하고는 좀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얘가 지금 왜 안 나오나 했더니 데이터셋하고 연결을 안 하니까 출력해야 될 게 없는 줄 알았던 거죠. 자, 그럼 제가 여기에 가서 네가 지금 데이터셋을 몰라서 그렇구나. 자, 요겁니다. 바인딩할 데이터셋을 누구로? 메인이 요놈이니까 자, DS4원으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자, 연결했더니 지금 얘가 화면에 벌써 인식을 했잖아요. 그죠? 연결했더니 디자인 타임이지만 이 안에 데이터가 5개 있는 거 알아챘어요. 얘가. 그래서 라인을 5줄 그려줍니다. 자, 근데 데이터가 안 보이죠? 왜냐? 여기는 컬럼이 9개나 되잖아요. 여기 2개밖에 안 되고. 그죠? 뭘 뿌릴지 모르는 거죠? 자, 이럴 때 다시 한번 안으로 접근을 해서 해당하는 바디 첫 번째 칸에는 어느 컬럼? 저는 4번을 찍어볼게요. 4번 컬럼의 내용을 찍어라. 두 번째 칸에는 이름의 내용을 찍어라. 자,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면 얘가 이제 비로소 모든 내용이 제대로 출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과정을 여러분께 하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왜냐? 듣기만 해도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원론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디자인 먼저 구성을 잡고 데이터셋 연결하고 컬럼을 매핑해주면 자동으로 출력. 자, 이렇게 돼 있던 거죠. 자, 이 내용을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는 기본 내용으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죠. 자, 이걸 다 묶어서 한 큐에 가려고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얘랑 누구랑 연결해줬어요, 아까? DS4원이라는 데이터셋하고 연결을 했죠? 자, 얘를 마우스로 끌어요. 드래그. 자, 마우스로 끌고 와요. 자, 그리고 해당하는 그리드 공간에다가 살짝 얹어줍니다. 자, 이러면 제가 했던 모든 일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일을 한 거죠? 바인딩할 데이터셋 연결해주고 이 안에 들어있는 개수만큼 컬럼 디자인 들어가고 개수 컬럼 하나당 컬럼 아이디 하나하나씩 다 매핑해줘요. 자, 이 과정이 툴에서 일괄로 들어갑니다. 자, 이 과정 이제 무슨 뜻을 하는지 아시죠? 드래그했다 꽂으면 촥 생기는데 이게 어느 속성을 세팅하시는지 자, 그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용 요 정도까지 다 맞춰지셨으면 실행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드 나온 기념으로 실행. 자, 실행 테스트는 요 버튼 쓰세요. 퀵뷰 메뉴 밑에, 아니, 디자인 메뉴 밑에 퀵뷰. 요거 이제 아이콘 그림 기억날만 하잖아요. 그죠? 자, 하키를 기억하셔도 좋고요. 자, 퀵뷰 누르시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화면을 실행 테스트를 해줍니다. 저희 화면이 지금 여기까지 완성이 됩니다. 자,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자, 데이터셋이 완성되어 있죠. 자, 얘네들이 지금 그리드를 통해서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요, 자, 특히 웹을 쓰셨던 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웹에서는 마이 플랫폼처럼 데이터셋이라는 개념을 따로 두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고 계시는 이 그리드를 테이블 대신 쓰셨죠. 자, 테이블에서 모든 역할을 다 해주다 보니까 해당하는 모든 일을 테이블에 집중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마이 플랫폼 쓰면서도 이 그리드에서 뭐 이렇게 기능을 열심히 찾으시는지. 자, 하지만 의외로 모든 기능은
다 요놈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데이터셋. 자, 이런 걸 예를 들어 볼까요? 상단에 지금 데이터가 보이시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삭제 버튼 누르면 얘를 지우고 싶어요. 자, 지우는 거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그리드? 아니라니까. 그리드는 모양만 그렇게 잡아주는 거고, 실제 이 데이터는 어디 들었어요? 데이터셋에 들었죠? 자, 데이터셋의 레코드를 날리는 겁니다. 데이터셋 기능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얘 날리고 난 다음에 얘는 어떻게 날려요? 지금 이 화면 얘 출력할 때 뭐 코딩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예요. 삭제해서 얘 날리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지금 여기다 라인 하나 추가해서 새로 입력받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리드에다 추가하는 게 아니랍니다. 누구예요? 얘는 보여주는 공간일 뿐이고 실제 공간에다가 레코드를 추가해야죠. 여기다 추가하고 얘는 무슨 작업을 해줘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기다 추가하면 자동으로 한 줄 나와요. 특히 여러분 업무적으로 다루시다 보면 소팅 많이 하시죠. 그죠? 이름 순정렬, 날짜 순정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 이 기능도 역시 그리드 아닙니다. 데이터셋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얘를 흔들어 놓으면 얘는 자동으로 순서가 바뀔 거예요. 뭔가 처리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바인딩. 바인딩을 걸면 마치 링크된 것처럼 자동으로 반영돼 보이고, 이쪽을 지우면 자동으로 없어지고, 여기다 추가하면 자동으로 생기고, 여기를 소팅하면 자동으로 소팅돼 보이고, 얘는 하나의 윈도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공간이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을 아셔야 돼요. 자, 특히 제가 지금 화면에서, 자, 이메일이라는 항목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근데 내가 이걸 사용자한테는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데이터로는 갖고 있을 건데 사용자한테는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요거 그냥 날려버려. 숨기는 게 아니라 그냥 지워버려요. 왜? 얘를 지워도 실제 데이터까지 지워진 건 아닙니다. 그죠? 화면에만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그죠? 자, 해당하는 건 테이블 안에서 뭐든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히든 막 숨겨놓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 공간 따로 빠져 있어요. 네. 여러분의 이 그리드는 순수하게 보여주는 방법. 자, 이것만 연구하시면 돼요. 자, 그리드에서는 뭘 연구해 보면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4번 보이시죠? 자, 4번 이렇게 냅다 5자리 다 보여주나요? 보통 중간에 대시 섞어가지고 좀 이쁜 모양으로 보여주죠. 특히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전화번호 같은 거, 그죠? 사업자 등록번호. 자, 이런 거 포맷 효과. 자, 마스크 기능. 자,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또 여기 보시면 메일이라고 하는 항목, 값이 두 개뿐이죠. 자, 이런 거 체크박스 모양으로 바꿔서 보여주면 전달력이 좀 높아질 것 같고. 자, 날짜 포맷을 살릴 수도 있겠고요. 또 여기 보니까 부서 코드, 직급 코드, 성별 코드, 코드로 나오네요. 그죠? 자, 근데 이거 이렇게 보여주면 사용자가 알아먹을까요?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거에 관계된 코드 테이블을 지금 화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얘네들을 이용해서 마치 로컬에서 얘네들을 조인한 것처럼 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얘가 코드가 아니라 명칭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로컬에 와서. 자, 그런 기능들을 그리드가 지원하는 겁니다. 자, 역할을 완전히 나눠서 생각하세요. 순수하게 데이터 핸들링은 이쪽으로. 얘는 뭘 해요? 모양을 바꿔요. 모양. 전달력을 높인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해당하는 기능을 나눠서 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바인딩 기능을 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위에 보이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쭉 아직도 많죠? 자, 얘네들도 데이터셋을 지금처럼 연동해가지고 내용들을 보여주거나 변경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드는 요쯤만 하고, 제가 드립다 자랑한 거는 나중에 제가 해드릴게요. 왜? 데이터셋이 보이질 않으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바인딩 공부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안에 있는 거, 뭐 콤보 이렇게 조인한 것처럼 효과도 좀 주고, 체크박스 모양도 좀 보여주고, 대시 문자도 좀 넣어주고, 자,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하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그리드 말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단 말이야. 네, 있습니다. 여기. 자, 에디트 박스 한번 써보죠. 자, 에디트 박스. 자, 여기서. 아까 여러분 스태틱 쓰셨죠? 자, 그 바로 옆에서 에디트 박스 하나 꺼내볼게요. 자, 여기다 이름을 보여주려고요. 이름을. 네, 이름을 좀 상세히 자,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근데 보통 여러분 에디트 박스 네, HTML을 제가 코딩 예로 들면 인풋 태그죠. 인풋 태그에다가 타입은 텍스트. 자,
자, 거기다가는 보통 값을 어떻게 넣어요? 텍스트나 밸류 항목에다가 어사인을 하죠. 그죠? 코딩으로 집어넣죠? 얘도 그런 속성은 있어요. 예, 텍스트에다가 속성값으로 집어넣으면 물론 가능합니다. 코딩하실 때는 edit 0.text는 하고 문자열 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일일이 코딩으로 박으려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리드처럼 연결해주면 지가 좀 자동으로 끌어다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속성을 찾아봐야죠. 자, 요겁니다. 바인딩 데이터셋, 바인드 데이터셋. 누구랑 연결할래? 그죠? 자, 그리고 그 안에는 컬럼이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겠죠? 어느 컬럼에 연결할래? 자, 이것을 일일이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하지만 아까 그리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복잡한 방법 한 큐에 갔었죠. 얘도 그래요. 두 개 따로따로 선택하기 안 하고요. 이 프로퍼티즈 창 있죠? 아니, 이 그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창. 여기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다가 드래그합니다. 드래그 해서 에디트 상자로 쏙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거 두 개가 자동으로 싹 세팅이 됐죠. 그죠? 자, 내 손으로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을 드래그 액션을 줘서 한 번에 집어넣을 수 있게. 자, 요렇게 만드는 게 드래그 액션의 효과입니다. 자, 얘는 요 정도만 해도 벌써 연결된 거예요. 자, 연결 상태를 눈으로 한번 보죠. 자, 실행. 실행했더니 벌써 에디트 상자에 홍길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아직까지 코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설정만 해주면 얘가 알아서 데이터를 가져오네요, 그리드처럼. 그죠? 게다가 얘는 한 번에 홍길동부터 교육돌까지 다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하나, 누구? 선택한 줄만 보입니다. 제가 만약에 선택한 위치를 바꾸면 잽싸게 바꿔놔요. 방향 버튼, 또 클릭, 뭘 이용해서 바꾸던 얘가 내용을 언뜻 반영을 해줍니다. 자, 얘는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사용자가 선택한 줄의 데이터를 보여준다. 자, 그래서 사용자가 선택을 바꾸면 얼른 내용을 바꿔놓습니다. 자, 이 선택한 줄을 current record, 현재 유효 위치, 자, low 위치, 자, 요렇게 부릅니다. 자, 근데 에디트하고 이 그 에디트는요, 지금 클릭을 한번 해보니까 타이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홍길순을 홍길자로 한번 바꿔볼까요? 변경 처리 어떻게 반응하나? 자, 타이핑을 바꾸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얘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도가 끝날 때를. 자, 끝나는 걸 어떻게 반영할 거냐면 포커싱을 빼실 때 그때 완료로 처리하려고. 자, 포커싱을 빼봅니다. 자, 그랬더니 그리드도 바뀌네요. 같이 덩달아서.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얘 보고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코딩도 안 했는데 자, 뒷단에 데이터셋이 버티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의 화면에서는 에디트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데이터셋과. 그리드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데이터셋과. 자, 한 지점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데이터를 공유해서 보여주고 그 중에 한 군데서 데이터가 수정되면 이 내용을 수집해주고 내용이 변경되면 연결된 모든 컴포넌트한테 리프레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데이터 구조가 한 군데로 모이는 거예요. 일일이 각자 갖고 있고 밸류를 세팅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로 연결, 방사형으로 연결해가지고 여기다 자료 집어넣고 여기서 자료 꺼내고 여기가 변경되면 다 같이 바뀌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 바인딩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해당하는 컴포넌트 에디터 말고도 많이 남았으니까 자, 나머지 컴포넌트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에디트 같은 건요, 지금 보시는 이름처럼 이런 타이핑의 규칙이 없을 때, 그죠? 뭐 교포 같으면 알파벳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름의 규칙이 없을 때, 한영 문자가 한영 영문자가 다 섞일 때, 자, 이럴 때 에디트 박스를 씁니다. 자, 근데 그거 말고 앞에 보이는 4번 어떨까요? 자, 4번은요, 아무 글자나 입력하면 될 것 같진 않아요. 그죠? 모양으로 봤을 때 앞에 두 글자는 대문자만, 그죠? 그것도 알파벳으로만, 자, 뒤에 세 글자는 숫자로만 입력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규칙은 가지가지 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분명히 원하는 글자 포맷이 있나 봐요. 자, 이런 것들은 에디트 박스를 쓰지 않고요. 조금 더 앞으로 가보세요. 자, 그럼 마스크. 네, 속성 기능을 갖고 있는 마스크 에디터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불필요한 글자의 입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우편번호 같은 것들 있죠? 고객번호나 접수번호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보통 이렇게 마스크 에디터형을 활용해서 쓸데없는 문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얘를 누구랑 연결할까요? 우리 데이터셋에 보니까 4번 있네요. 그죠? 방금 설명드렸죠? 자, 얘랑 연결. 자, 연결하면 뭐가 세팅돼요? 연결하면 연결하는 데이터셋. 그죠? 그리고 연결하는 컬럼 들어옵니다. 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실행해 볼까요? 자, 그러면 아마 동작이 제대로 안 되실 겁니다. 실행해 볼 필요 없어요. 왜 안 되느냐? 자, 원인을 찾겠습니다. 자, 원인은 바로 요 놈이에요. 자, 에디트 박스, 마스크 에디트의 타입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타입이 넘버로 잡혀 있을 거예요. 숫자에서 안 나와요. 왜? 알파벳은 숫자가 아니니까. 그죠? 자,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있으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자, 너 원래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화면 그리시다 보면 숫자 입력이 필요하시죠? 그죠? 오른쪽으로 정렬되고 숫자만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면 세 자리마다 하나씩 컴마 찍히고 그죠? 금액이나 카운트수 같은 거 집어넣던 거. 자, 이게 바로 마스크 에디터의 기본형의 모습입니다. 지금 얘는 숫자형 에디터예요. 자, 근데 오늘은 이 내용이 아닌 거죠. 왜냐면 우리 데이터에 문자가 섞였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열어서 나는 숫자 안 써 오늘은 문자 쓸 거야. 자, 문자로 바꿔주라는 얘기죠. 자, 근데 문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알파벳 문자하고 숫자형 문자. 자, 이거에 따라서 원하는 포맷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 포맷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 헬프를 통해서 찾아보시면 마스크 에디터 프로퍼티 중에서 마스크 기능을 쓰겠네요. 자, 마스크 기능. 자, 마스크라는 데다가 입력의 문자열을 요 내용을 이용해서 지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첫 번째 자리에 알파벳 대문자만 받겠다. 그러면 대문자로 A 한자 써주시면 돼요. 대문자를 2개 받겠다. A자 2개. 그죠? 자, 중간에 따옴표나 뭐 슬래시 문자, 나머지 문자를 활용하시는 건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뒤에다가 나는 숫자만 받겠다. 특히 전화번호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샵을 쓰시는 거예요. 자리자리마다. 자, 요 내용 참조하면서 자, 오늘의 문자를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스크 문자는요, 요렇게 가져가려고요. 자, AA-샵샵샵. 이게 무슨 뜻이 될까요? 아까 헬프를 보니까 A는 대문자래요. 그죠? 알파벳 대문자로 2글자 받고 대시 하나 찍어주고 문자 숫자형 문자 0부터 9까지 숫자로 3글자만 받아줘요. 자, 이렇게 내용이 결정이 되시겠네요. 자, 내용 다 만드셨으면 실행. 자,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이름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냥 냅다 5자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대시 문자 섞어가면서 그죠? 자기 자리를 보존해 가면서 내용들이 적당히 포맷이 돼서 나옵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그렇겠죠? 여러분 DB 안에는 13자리 들었지만 13자리 다 보여줄까요? 그럼 헷갈릴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많이 보는 것처럼 6자리 대시 7자리 보여줘야 이 사람들은 편하게 느낄 겁니다. 그죠? 요렇게 내용들을 바꿔주는 거. 자, 실제 이 내용을 제가 수정하는 날도 있겠죠. 자, 그러면 입력받을 때는 규칙에 맞게 앞에 2글자는 뭐 안 받기로 했어요? 알파벳 대문자만. 숫자도 안 받아줍니다. 알파벳 대문자만. 그렇게 정했으니까. 자, 뒤에 3글자는 뭐 받아요? 숫자만. 예. 다른 문자 안 받습니다. 숫자. 자, 이렇게 입력의 규칙을 정해서 쓸데없는 문자가 들어오지 않게 주민등록번호 넣으라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알파벳 문자, 이상한 문자 넣지 못하게 자, 이렇게 만들 때 마스크 에디터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얘도 포커싱 아웃에서 내용이 정의가 되고요. 들어간 내용 보시면 대시는 모양 내기 글자예요. 예, 실제로 데이터로 취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내용까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자, 해당하는 거 마스크 에디터 기능 잠깐 보셨습니다. 자, 근데 이 마스크 기능에 보니까요, 예, 뭐 한자, 대문자, 알파벳, 숫자 이런 거는 돼 있는데 저게 없네요. 날짜. 그죠? 날짜 없죠, 날짜. 자, 날짜 마스크 문자로 지원하는 거예요. 글자만 지원해요. 자, 날짜는요, 사실은 따로 나왔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캘린더라고 불러요. 날짜형 컴포넌트 따로 있어요. 네. 마스크 에디트는요, 숫자하고 문자만 취급합니다. 자, 실제로 날짜는 캘린더라는 컴포넌트 따로 나왔어요. 자, 얘를 이용해서 화면에다가 하나 그려보세요. 자,
벌써 생긴 게 달력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연도 4자리, 월 2자리, 일자 2자리처럼 생겼잖아요. 자, 우리한테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연월일로 값이 들어있는 데이터. 자, 여기 보이시죠? 입사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 자, 해당하는 내용을 연결하겠습니다. 입사 데이트 연결. 자, 입사 데이트 연결하니까 여기 정보가 요렇게 들어가네요. 그죠? 저는 그래도에다 집어넣었어요. 입사 데이트 연결. 자, 얘는 아마 요 정도 해도 데이터가 잘 보일 겁니다. 자, 근데 이 포맷이 내 맘에는 썩 들질 않아요. 사람들은 대시대시 좋아하지만 나는 연월일이라는 글자를 써주고 싶어요. 자, 이렇게 날짜를 출력하는 양식의 변화를 좀 주고 싶습니다. 자,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죠? 자, 이럴 때 여러분이 터치하셔야 되는 속성은 바로 이겁니다. 데이트 포맷. 데이트 포맷. 자, 옆에 무슨 글자 들어있을 거예요. 숏데이트. 자, 요거는 연월일만 취급하는 시스템 모양이고요. 자, 밑에 보시면 롱데이트도 붙어 있습니다. 자, 롱데이트는 10분 초까지 붙어 있는 시스템 타입이에요. 자, 근데 난 다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양식을 쓰고 싶어요. 자, 그럼 그냥 지워버리세요. 자, 지워버리고, 여러분 엑셀 많이 쓰시죠? 자, 엑셀에서 날짜 줄 때 어떻게 줘요? YYMMDD 포맷으로 주죠? 얘도 그렇게 주세요. 연도 몇 자리 쓰실래요? 4자리, 2자리? 자, 원하시는 개수만큼. 자, 중간에 기타 문자들은 모조리 포맷 문자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면 이렇게 한글로 붙여볼게요. 자, 여기다가 월을 2자리. 대문자로 쓰세요. 이거 소문자로 쓰면 분 나옵니다. 분. 시분 초가 붙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month는 대문자로, minute는 소문자로. 자, 얘는 월 써주죠. 자, 날짜는 소문자로 dd. 자, 1 써주겠어요. 자, 요렇게 날짜 포맷을 정하세요. 자, 그리고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데는 데이터는 2006, 0106 이렇게만 들어있으니까 사실 판독이 쉽지 않은데 사용자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게, 그죠? 내용에 적당한 글자들을 섞어가면서 모양 내기 문자를 섞어가면서 나오는 겁니다. 자, 해당하는 달력은요, 마스크 에디트처럼 입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1월 이렇게 직접 타이핑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위에 있는 마스크 에디트 기능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약속된 문자가 아니면 이 자리에 숫자 절대 안 받아줬었죠. 무조건 문자만 받아줬죠. 이런 것처럼 얘도 약속된 글자가 아닌 것들, 월로 들어갈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알파벳 문자? 월 없죠. 자, 숫자 중에서는 1부터 12까지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13월 현실에 있는 걸까요? 없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들어가지 않습니다. 12월까지만. 자, 날짜도 마찬가지죠. 31일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만 32일 들어가지 않습니다. 33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꽤 스마트하죠? 자, 하지만 아직은 안심하기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날도 있기 때문이죠. 23일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죠. 자, 그런데 이것을 앞에서 3자로 딱 고치는 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로로 알 수 없는 33이라는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33을 입력하는 건 안 되는 거 보여드렸어요. 그죠? 자, 하지만 23에서 앞글자 3자 바꾸는 거는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데이터 이상한 거 들어갈 텐데 그렇게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요. 이분의 데이터를 저희도 처음에는 막고 싶었습니다.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31일 입력하려고 했다, 사실은. 그죠? 자, 이분을 만약에 23에서 아까 그거 허용 안 해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우고 다시 써야 되는 거죠. 그죠? 누가 사람이 이거 다 일일이 지웠다 썼다 그냥 앞에서부터 그냥 덮어쓰기 글자로 이용하잖아요. 자,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일단 열었습니다. 일단. 자, 하지만 이분이 꼭 착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놓고 그냥 나가버릴 수도 있겠죠. 그때 검사를 하려고. 그때. 자, 특히나 2월 29일 같은 날짜는 날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연도에 따라서 윤년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로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날짜가 될 거기 때문에 날짜에서 제거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최종 데이터를
최종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포커싱을 뺄 때 데이터를 검사해서 날짜면 넣어줬을 텐데 날짜가 아니네요. 30점이 이상한 날짜죠. 그러면 비워버린 겁니다. 이 상태를 잘 보세요. 비워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이 데이터셋 입장에서 보시면 명확해지는 겁니다. 데이터셋 입장에서 보시면 들어온 것은 검사할 필요 없죠. 데이터셋에 넣을 때 이미 검사가 끝난 거예요. 자, 들어온 것은 따져볼 필요 없이 제대로 들어온 겁니다. 제대로 된 것 아닌 것들은 다 못 들어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검사하실 때는 제대로 된 날짜냐 아니냐를 검사하시는 게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으로 캘린더를 쓰시고요. 이분들도 내용을 잘 모르니까 보통은 밑에 있는 달력들을 주로 씁니다. 자, 적당한 내용에서 달력을 선택하시면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연도 4자리, 월 2자리, D 2자리. 이렇게 내용들로 입력되게 됩니다. 자, 밑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체크박스 한번 써볼게요. 여기 보시면 체크박스. 체크박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체크박스 가져다가 화면에 그려볼게요. 자, 우리한테 화면에 보니까요, 메리라는 항목이 있어요. 결혼여부. 1010 값이 2개죠? 자, 이 메리 항목을 체크박스에 체크박스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체크박스는요, 보니까 value라는 항목으로 움직이나 봐요. 바인딩 안 했을 때. 자, 체크박스.value는 true 하면 체크입니다. 자, 이때 true는 문자란이에요. 그냥 예약어입니다. 그냥 true로 쓰세요. 대소문자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true, 대문자 true, 소문자 true, 다 true 쓰시면 체크돼요. 자, 반대값은 뭐죠? false죠. 분리를 쓰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분리를 로직으로 쓸 때는 true, false 기술을 하지만 사실 데이터로 들어가면 사실 속성은 숫자 값에 불과합니다. 자, 숫자 값 중에서 0이 false예요. 이 0 보이시죠? 자, 0이 false. 나머지는 다 true예요. 1만 true 아니고 2도, 3도, 4도 다 true입니다. 자, 그래서 얘한테다가 value에다가 0 집어넣으면 false 같은 역할을 해주고요. 1 집어넣으면 true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요 값을 그대로 연동하면 얘가 여기 있는 값 1 들어있으면 체크해주고 0 들어있으면 풀어주고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의 테이블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의 실제 연결하시는 테이블, 과연 여러분 테이블 안에 이것들을 1010으로 보관하고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대다수가 YN 아니면 TF 아니면 YNULL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하지만 결코 1010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체크박스는요, 사실 이런 속성이 더 들어있어요. 나는 true라는 문자도 싫고 1이라는 숫자도 싫고 y를 쓰고 싶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y라고 캐릭터 적으세요. 그냥 y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y 값 들어오면 체크되고 나는 false도 싫고 0도 싫고 나는 무조건 n으로 쓰겠다. 그럼 여기다 n 써주시면 n 들어오는 순간 체크 풀릴 겁니다. 체크 푸시면 n이 들어가요. 자, 오늘은 근데 굳이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1010 다 만들어 갖고 왔으니까 그대로 연결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가볼게요. 여러분에게 메모장 스타일의 입력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요 컴포넌트를 쓰세요. 텍스트 에어리어. 웹에서도 쓰시죠? 메모장 스타일의 입력은 텍스트 에어리어. 자, 여기 보시면 S 메모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얘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요, 그 오라클의 바차2 타입에서도 사이즈 제한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9i 올라가면서 바차2 타입에서 사이즈 제한이 2기가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죠? 마이 플랫폼의 데이터셋도 스트링 타입이 바차 스타일하고 비슷해서요, 한 컬럼의 사이즈가 2기가까지 확장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전에 뭐 롱 타입, 롱로우 타입 쓰셨던 거, 대용량 메모 나오는 거, 이제는 그대로 스트링 컬럼에 연결해서 스트링 컬럼 그대로 텍스트 에어리어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해당하는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 요 정도까지만 하고 실행해서 테스트하겠습니다. 자, 특히 체크박스 1010에 따라서 내용 변하는 거 보이시죠? 자, 체크박스 선택하면, 선택 빼면 어떻게 돼요? 펄스죠, 이 상태가. 자, 그러면 바인딩,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랑 연결된 메리 항목에다가 뭘 줘요? 0. 그죠? 그러면 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연결된 그리드까지 리플래시를 시키면서 0. 자, 요렇게 바뀌는 거네요. 체크하면 true가 사실은 1은 여기 들어가서 다시 여기로 연결돼서 1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의 화면들은 컴포넌트와 바인딩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